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ARM을 둘러싼 갖가지 시도가 삼성에 기회를 부여할까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ARM은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불리는 기업입니다. 엔비디아, 애플, 삼성 등 모든 팹리스가 칩을 설계할 때 ARM의 반도체 IP를 로열티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칩을 설계하는 기업이라면 다 ARM의 덕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ARM은 각종 인베디드 컨트롤러, 사물 인터넷, 이 모바일 기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버와 워크스테이션까지 세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 저전력에 특화된 칩이라는 기존 특성에서 더 나아가서 성능까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되면서 모바일 AP뿐만 아니라 이제는 애플, 퀄컴 등도 ARM 기반 CPU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실 ARM 칩의 약진은 그간 성능의 주안점을 맞추고 CPU 시장을 주름 잡아왔던 X86 CPU가 자신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성능에 특화된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능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X86 기반 칩이라면 단점만이 남게 되는데요. 바로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바로 치명적인 단점 말입니다. ARM이 이미 서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 엔비디아가 내놓은 그레이스 CPU에는 그 ARM의 그 네오버스 코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ARM의 네오버스는 엔비디아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확실히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크고 작은 서버들이 등장할 것이고 비용 절감은 중요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저전력의 강점을 갖춘 ARM 기반 칩을 낙점하는 서버 업체들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보면 그간 서버 시장은 그 X86 프로세서 천하였지만 앞으로 180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이미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습니다. 비싼 프로세서에만 의지하지 않고 전력을 덜 잡아먹지만 효율적인 성능을 겸비한 칩을 선호하는 업체가 많아질 것입니다. ARM 칩이 급격히 세를 불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는 그 ARM을 둘러싼 많은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이게 바로 삼성 파운드리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그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다 중국 당국의 반대로 인수가 무산된 적이 있죠. 하지만 설사 중국 당국이 이 M&A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졌다 해도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결국 실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ARM의 IP를 사용하는 거의 모든 팹리스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ARM이 엔비디아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 ARM이 자신의 본업인 팹리스를 위한 IP 개발에는 등한할 수밖에 없고 엔비디아 칩을 위한 최적의 IP를 개발하는데 ARM이 몰두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팹리스의 우려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와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ARM의 최대 주주는 소프트뱅크입니다. 이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GPU에 대항할 AI 칩을 만들기 위해서 ARM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외신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른바 이자나기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의 지휘자는 손정희 회장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 시도 실패와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습니다. ARM이 직접 AI 칩 개발에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ARM이 직접 AI 칩 개발에 나선다는 얘기는 ARM이 고객의 칩 개발에 쓰이는 원재료, 원자재격인 IP 제공업체에서 AI 칩 개발업체와 직접적인 AI 칩을 두고 경쟁을 하는 플레이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ARM이 팹리스의 파트너에서 팹리스의 경쟁자로 위상이 바뀌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이 진짜 벌어지게 되면 ARM의 사업, 더 정확히는 ARM과 고객과의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이 어떤 식으로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이 이를 모를 리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ARM을 통한 AI 칩 개발을 밀어붙인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AI 칩, 호퍼 GPU, 암페어 GPU, 앞으로 나오게 될 블랙엘 GPU, 이런 루빈 GPU, 이런 칩들이 AI 칩이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이런 GPU가 AI 칩 시장을 장악하면서 이 빅테크, 서버 업체, 전자상거래 업체 등의 원성이 자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죠. 이런 칩을 서버 업체, 검색 업체 등이 탑재하게 되면서 부담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의 AI 인프라 중에는 그레이스 CPU도 있고 여기에는 ARM의 네오버스 IP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아이러니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튼 손정희는 지금 이자나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칩을 애초에
인텔에 맡기려다가 인텔 파운드리 역량에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인텔이 이 소프트뱅크가 요구하고 있는 양산 능력 그리고 양산 속도를 맞춰줄 수 없음을 직감한 손정희는 인텔과의 협상을 접고 현재 TSMC와 접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나왔는데요. 문제는 TSMC도 생산 용량이 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AI 칩의 90% 이상이 지금 TSMC로 몰리는 실정이죠.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그 AMD 등이 죄다 TSMC에서 칩을 만들고 있으면서 소프트뱅크 칩까지 건드릴 여력이 안 될 것입니다. 결국 손정희가 삼성과도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이자나기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한다면 아마 삼성과도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사실 이번에 보도가 나왔지만 이자나기 프로젝트가 잘 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이번 보도도 상당히 앞서 나간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칩 개발도 초보 단계일 것이고 아직 소프트뱅크의 투자 여력도 딸리기 때문에 지금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접촉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이런 빅테크들이 별도로 자신의 서버에 특화된 칩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소프트뱅크가 추진하고 있는 ARM을 활용한 AI 칩 개발에 투자금을 내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런 명분이야 손정희가 가질 수 있지만 그런 명분을 가지기에는 MS와 메타도 본인의 칩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굳이 그쪽에다가 경쟁사에 돈을 댈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나자키 사례는 이 칩 세계의 반 엔비디아 정서, 반 엔비디아 진영이 얼마나 강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지 추정하게끔 해줍니다. 엔비디아가 독과점을 이미 형성한 AI 칩 시장에서 뛰어난 성능과 전력 효율을 지닌 칩 개발에 모든 팹리스가 사활을 걸고 있고 이는 IP 업체인 ARM마저도 움직이게끔 만드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인텔이 이자나기 프로젝트에서 물을 먹은 것처럼 묘사되어 있는데요. 실제 인텔이 이자나기 프로젝트가 실제 실행된다고 해도 인텔 파운드리가 이 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텔이 하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것도 ARM 프로세서가 향후에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 결과에 따른 판단입니다. 자신의 팹에서 베타적으로 자신의 CPU만 만들던 방식으로는 인텔 자체의 그 비즈니스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기는 때가 온다는 위기감을 갖고 자신의 X86 IP를 다 공개한 게 인텔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팹에서도 ARM 기반 칩을 만들겠다는 발상을 인텔이 했고 결국은 파운드리 진출로 이어진 것이죠. 앞으로 ARM 프로세서의 급성장이 시장의 집중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자나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ARM이 직접 설계한 AI 칩이 실제 나올 수 있을지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TSMC 삼성과의 연계된 여러 설들도 뉴스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칩 시장에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